자, 11강의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미충이에요. 충미충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남편의 직장 변화로 나타난 사례예요. 그래서 배우자 쪽으로 현실 통로가 열린 여성. 자, 무신, 울축, 개미, 기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충미충이 났어요. 그럼 충미충 났다고, 내가 배운 이론으로 월주하고 일지가 깨져 있네? 그러면 이제 이혼하셨죠?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가 상대방이 아니요, 잘 사는데요, 아주 부부관계 좋아요, 이래버리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져 있으면 확률적으로 이혼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주말 부부로 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문진을 해보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만약 이혼하는 걸로 안 썼어요. 그냥 잘 지내. 그리고 여기서 이혼으로 안 쓴 이유가, 그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땐 밑에가 이분은 관이 너무 많아. 관이 많죠. 일단 과유불급이야. 그러니까 관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친으로 해석을 하는 게 우리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죠, 남편. 그러니까 남편과의 답답함이나 남편과의 어떤 문제점이 뭐 하여간 그쪽으로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겠다. 너무 과유로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남편하고 잘 지내요? 그럼 다른 게 와요. 남편하고 잘 지내. 그럼 뭐겠어요, 관이.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파요. 아픈 걸로 쓰겠죠. 그러니까 무언가로는 써.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한다니까요. 다양하게 쓰이는 게, 관이라는 관성이 쓰이는 게 한 최소 5 정도인데, 많이 쓰이는 경우가 그 5가지 중에 하나에 이제 걸리는 확률은 높지만 어느 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진을 잘 해야 돼. 내담자랑 늘 말씀드리지만, 상담 심리학 같은 경우, 심리학은 무슨 MMPI 뭐 이런 거 검사하는데 60분에서 90분이나 하고 문항수가 500개가 넘는다니까요. 그는 500개를 갖다가 전부 체크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그런 거는 과학으로 인정하거나 막 인정받고 뭔가 심리학이다 그러면 그러는데, 왜 명리학은 무시라기보다 하여간에 명리학을 막 점이나 뭐 수준을 갖다가 막 격화시키냐고. 심리학은 서양에서 시작한 거고 명리학은 우리 동양 철학이잖아요. 하여간 요런 어떤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또 이야기를 좀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하간 다시 한번 명식으로 가보죠. 제가 판단했을 땐 이분은 왜 그러냐면, 하늘의 뜻이 아주 강력해. 초년에도 이게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뜻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지에서 이 충미충이 이혼이나 이런 걸로 쓰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떨어졌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늘의 뜻이 아주 단단하게 에너지를 붙잡아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충미충이 났어요. 그럼 뭘로 썼겠어요? 여기가 이제 충미충이야. 근데 관이야. 관이면 이제 남편이야, 남편. 그럼 남편이 요 시기에 뭐를 했겠어요? 남편이. 관이라는 건 뭐에 해당해요? 여기는 요게 만약에 남편이라고 보여. 그럼 남편에게 요 축은 뭐겠어요? 비겁이야. 그럼 직장 생활에서 어떤 동료라든가 뭐 선후배 관계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회사를 이동하는 걸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 사례는 그러한 사례로 문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월지축과 일지미의 충미충이 관성을 흔들지만 당사자의 현실 통로가 직장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열려 있어 남편의 회사 이동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젊은 날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이분이 또 직장 생활을 한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충미충은 뭐예요? 남편의 직장 이동수로 쓰였고, 아마 그 원인은 남편이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 차원에서 내용을 좀 읽을게요. 월지축과 일지미가 충하지만 당사자는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본인에게 직장 변화가 직접 나타날 현실 조건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충의 사건은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개수 여성에게 토는 관성이고, 관성은 남편과 직장을 함께 의미합니다. 본인은 직장보다 배우자 쪽에 현실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회사 이동으로 발현되었습니다. 여기서 관성이 충하면 남편과 헤어진다고 외우면 안 돼요. 같은 관성이라도 현실에 따라 남편, 직장, 사회적 역할 가운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 사건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십성은 하나의 사건명이 아니라 여러 현실 대상을 묶는 범주인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관이 많아요. 관이 많은데 남편하고 관계가 좋으면, 근데 분명히 일은 일어납니다. 밑에 관이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나중에 50 이후로 건강 체크를 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이 개수일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축월에 태어났잖아요. 축월이요. 12달 중에 이날이 가장 추운 날이에요. 이날이 가장 추운 날. 이날이 언제냐면 양력으로 1월이에요. 겁나 춥죠? 근데 이 개수는 뭐예요? 졸졸 흐르는 냇물이에요. 그럼 냇물이 어떻게 했어요? 꽝꽝 얼었겠죠. 꽝꽝 얼었으면 이분한테는 뭐가 있어요? 화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나마 이 미토가 화기운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그나마 버틴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위에 관이 그래도 잘 에너지가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도 요분은 52유 넘어가면 건강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제 눈에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 묘유충에 관해서 볼게요. 관계와 문서가 함께 움직인 여성인데 여기서 볼게요. 이분은 정화인데 육은 재성을 깔고 앉아 있어요. 남편 자리에 돈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갖고 오면 짜증이 엄청나는 스타일일 거야 아마. 하여간 돈을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뭔가 궁핍하면 이런 거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묘유충이 났네. 그럼 이 돈이 뭐예요? 충으로 인해서 제대로 못 써먹어.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뭐 100원 벌게 막 한 30원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충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근데 이분은 또 신기하게 여기가 유술 합파 여기 뭐죠? 우리가 여기 뭐죠? 여기 유술 뭐죠? 신유술 금곡을 이루죠. 아이고 정신이 없네. 그렇죠. 여기 신금이 사라졌죠. 신금이 여기 허자로 그래서 신유술 금곡으로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반합을 하고 있어요. 반합을 하고 있으니까 요 또 충의 에너지가 또 반감이 되겠네. 그럼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는데 한 30원 벌던 기운이 한 5, 60원까지 올라오겠네. 여기서 이렇게 또 범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묘유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또 딴 것까지 많이 이야기를 했네요. 일지 유와 시지 묘의 묘유충이 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시지 묘의 인성과 일지 유의 천을기운이 문서 보호 회복의 통로를 함께 나가. 또 이분이 유금이 뭐냐면 천을기운은 또 뭐예요? 이 사람한테 되게 좋은 건데 이거 묘유충이 나서 이게 100으로 다 못 써요. 그럼 또 올라가. 아까 100이었어요. 100원 벌어요. 근데 묘유충이 났어. 에이 훅 떨어져. 한 30원으로 훅 떨어졌어요. 그런데 뒤에 반합으로 뭔가 범퍼전 역할을 한 50원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얘가 천을기인이네. 그러면은 얼마까지는 벌 수 있어요? 한 70원 내지 한 80원. 자기가 원래 100원 했는데 한 7, 80까지는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뭐 돈이 그렇게 쪼달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명리는 복잡하면서도 풀다 보면 재밌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가 깨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뭐 이혼의 가능성도 있죠. 물론 이제 자식하고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 사례는 좀 이혼으로 이제 땜빵을 해봤으니까 자식하고의 관계는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은 그러면은 이혼이나 이런 쪽이 올까요? 그러면 언제쯤이었까요? 5화 왔을 때 했겠죠. 여기 좌우축 나서 5화. 5년에 아마 이혼수가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가 임수와 이제 개수가 있죠. 개수. 그럼 임수는 워낙에 조상자리니까 그렇고 이분한테 있어서의 남자는 개수예요. 근데 전에도 한번 언급한 거 같지만 천간의 관계도 나중에 한번 배우거든요. 이 정화한테 개수는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 50 이후로 말년에 굳이 남자들 잘못 만나면 있던 돈 날라가고 할 수도 있으니까 문서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문서. 자, 정리되는 거 한번 읽을게요. 일지유와 시지묘가 인접해 묘유충을 이룹니다. 이 여성은 배우자 관계가 정리되는 변화를 겪었어요. 하지만 시지묘는 정화에게 인성이므로 문서권리 배움, 보호 기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해석을 마치면 이후 문서와 생활 기반을 지키는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다만 시간의 흐름이 유의 기운에서 묘의 목 기운으로 이동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유는 차가웠잖아요. 가을에서 어디로 가요 지금? 봄으로 가요. 봄으로 가니까 따뜻하고 좋죠? 그래서 과거에는 금의 압박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년으로 갈수록 목의 인성이 살아나니까 좋죠. 왜냐하면 정화에게 힘을 보태주잖아. 이 목의 기운은 목생화, 나한테 힘을 주는 인성의 기운이니까 노년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삶이 괜찮아지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치료와 배움, 문서 기반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문서 조심해야 돼요. 자꾸 누군가가 내 거 뺏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 목기운인 묘가 위태롭게 있잖아요. 충도 나 있고 외롭게. 그러니까 요거 묘 인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삶에 늘 주의 깊게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명리는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자, 하나 또 있네요. 여기서 일지유는 정화일간의 천을기운입니다. 천을기운이 충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지만 충의 에너지가 뭐라고요? 큰 파기로 치닫는 힘을 완충한다고. 도움치료, 문서 정리, 통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충만 보면 안 되고요. 유의 보호 기능인 천을기운까지는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그리고 신살은 저희 문파에서는 천을기운과 백호까지만 봅니다. 새로운 이론이 또 있어서요.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11강의 두 번째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